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1년 전 JTBC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를 주도한 노상원 씨를 저희가 추적했더니 근처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 씨가 계엄의 운명을 물었던 건 군산의 젊은 무속인이었습니다. 계엄 1년, 그곳에 다시 가봤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노 씨의 집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노상원 씨의 거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엔 아기 보살, 간판만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돌며 이웃에게 행적을 물었습니다. 아기 보살님이 이제 사시는데 보살하시는 분들은 일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있어요. 노상원이라는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거죠. 휴대전화엔 2019년부터 떡을 주문한 남자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번호는 남자 아기 보살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노 씨와 같이 지낸 무속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 했어요. 그분 철학도 보시고 명령도 보시고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명령도 하시고. 당시 JTBC는 노상원 씨가 자신과 계엄의 운명을 물은 군산의 무속인도 보도했습니다. A4 형제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에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노 씨는 구속됐고 그의 점집은 1년 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노 씨와 동업한 무속인들은 JTBC와 만난 직후 간판을 떼고 잠적했습니다. 다시 와보니 새 현수막을 걸고 영업도 재개한 모습인데요. 안쪽을 보면 이전과 달리 보안문을 설치하고 벽 쪽 안내문엔 경계를 한층 강화한 모습입니다. 떡집 상인도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상상도 그렇게 진짜 소름 좀. 아까 노상원은 오늘 거래에서 우승했었다. 롯데리아 인근 상인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개 나라를 진짜 집어삼키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실행됐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국민의 일상을 짓밟는 계엄을 모의했다는 게 12.3 내란 사태의 민낯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곳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7년 전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역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024년 12월 1일 이른 아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불려갑니다. 김 전 장관과 그 오른팔 노 씨는 지난해 무려 22차례나 만났습니다.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관을 나온 노 씨는 안산 롯데리아로 향합니다. 노 씨의 거처이자 다른 무속인과 함께 차린 점집과 도보로 15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내란 이틀 전 노 씨가 롯데리아로 불러낸 사람은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김봉규 정성욱 대령이었습니다. 안양 정보사와 안산 롯데리아는 차로 30분 거리인데 일과 시간에 그 자리까지 불려나와 민간인 지휘를 받은 겁니다. 선관위 습격작전 지시는 그날 햄버거 세트를 먹으며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선포 즉시 중앙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했고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하라고 하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노 씨가 내란 사령관 역할을 하던 그 시각 1년 전 12월 1일 그날 오후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은 대통령 관저에서 내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1년 전 오늘 내란 세력들은 국방장관 공관, 안산 롯데리아, 대통령 관저에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와 그 다음에 도착한 예비역 대령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마주 앉은 모습입니다. 노 씨가 문건을 내밀자 김 전 본부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종이에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노 씨가 여론조작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 도착한 준장인 구삼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은 롯데리아 매장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구 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휴가 중이라 안경과 볼펜도 없이 나와서 롯데리아 직원에게 펜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에는 구 준장도 김 전 본부장처럼 노 씨가 앞에 내민 문건을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예비역 대령과 현역 장성은 한동안 민간인에 불과한 노 씨의 비상계엄 계획을 메모하느라 바빴습니다. 구 준장은 노 씨가 가지고 온 문건을 경찰 조사 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꼼꼼하게 문건을 살핀 듯 문건의 형식과 함께 글자의 굵기까지 기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준장인 방정환 전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은 그날 노 씨의 커피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방 준장은 노 씨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 4잔을 사왔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방 준장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롯데리아에 들어오면서 CCTV부터 살핀 노 씨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란 모의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구 준장은 노 씨가 CCTV 작업하면 나올 수 있으니 진급 얘기 나눈 것으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도 노 씨와 진급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롯데리아 CCTV를 제시하자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민간인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가장 먼저 모자를 쓴 노 씨가 롯데리아로 들어옵니다. CCTV를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살핍니다. 자리에 앉은 노 씨의 양손에는 휴대전화기가 각각 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으로 추정됩니다. 9분 뒤에는 예비역 대령이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해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준장인 구삼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과 역시 준장인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이 도착하면서 오후 3시 8분쯤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오후인 만큼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를 모두 탄핵하려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은 노 씨가 A4 종이 2-3장을 보여줬고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을 5-6개 적어와 여론조작을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삼회 준장 역시 노 씨로부터 선관위 확보와 서버 확보란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정환 준장은 노 씨가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노 씨가 들고 온 합동수사본부 문건에 단장 구삼회, 부단장 방정환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이 먼저 떠나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일어서면서 모이는 1시간가량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 씨의 계획대로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JTBC 김혜입니다.